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 피드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분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태도의 측면에서 사실 잘 하시는 분인데 실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징은 사실 답변 내용 자체는 무난한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큰 감점 요소가 없을 만한 분이셨지만 제시문에서 파악해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자신감 있는 시선 처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제시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문제 먼저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럼 같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사극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상담교사로서 지원 방안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선생님의 장점이 굉장히 잘 보여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발음도 분명하고 또렷하고 귀에 딱 들어온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고, 그리고 답변의 시작을 두 갈식으로 구조화해서 답변을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 볼게요. 우선 첫째, 내담자에게 공감과 이해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내담자는 체형으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고 이로 인해서 등교 거부와 두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교사로서 이해와 지지, 공감을 통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인지하게 하고 이해받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종이를 거의 한 8번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시선 처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징이 뭐냐면 눈 깜빡임이 굉장히 많고 동공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종이도 이렇게 짧게 굉장히 자주 많이 보는 분이세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상 내용도 그렇고 즉답 내용도 그렇고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이를 보지 않으셔도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공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보통 시선 이동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면접관 보고 B 면접관 보고 종이 받다가 A 면접관 보고 이 속도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렇게 짤막하게. 그래서 시선을 좀 더 한 곳에 지그시 고정하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면접관을 보면서 한 문장을 말하고 다음 면접관을 보면서 한 문장을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한 문장 단위로 이동하시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이를 꼭 봐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문장이 끝난 이후에 살짝 종이를 보시면 좀 더 종이를 보는 티가 덜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면접관을 보면서 한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이 끝났을 때 종이를 살짝 보고 다음 면접관을 보면서 한 문장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종이를 안 봐도 되는 타이밍에서는 계속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시선 처리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안정되어 보이고 자신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보실게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담자는 부모에게 화나는 감정을 가질 때 이에 대한 감정을 먹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대안행동을 안내하여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을 하거나 혹은 말로 표현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내담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담자는 친구들이 웃으면 자신을 보고 놀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박, 증거 수집 혹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가진 생각들이 타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내담자에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교사로서 부모님께서 부모 상담을 동의한다면 부모님께 내담자에 대한 대화 방법과 올바른 관심 방법 혹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올바른 식습관이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담자에게 대인관계 향상 집단 상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담자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한 내담자에게 대인관계 향상 집단 상담을 소개하여 내담자가 이를 참여한다면 보편성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다수의 피드백 그리고 응집력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담자는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먹고 수업시간, 공부 상황 등 항상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미해결 감정이나 욕구, 파악하지 못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가 현재 인지하지 못하는 욕구가 음식을 먹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적절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변할 내용도 너무 많았고 상담 전공 관련 문제여서 굉장히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답변 내용이 굉장히 무난하게 정답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큰 감점 요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은 약간 어떤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 핵심이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시문에서 주어진 내용의 어떤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과 핵심을 파악하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를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을 먼저 좀 해볼게요. 네, 문제 제시문이 이거였는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 C는 뚱뚱한 편이며 식사를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하고 군것질도 자주 하는 편이다. 과자를 먹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몇 번 발각되어 벌을 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만 먹어도 체중이 는다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과자 봉지를 책상 위에 놓고 먹으면서 공부하기도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후에는 화가 나서 뭔가를 먹지 않으면 화가 풀리지 않는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여 반 친구들이 다들 C를 놀렸고 C는 그런 친구들을 미워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체중은 더 늘었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대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음악이나 유튜브를 볼 때는 항상 과자 봉지를 손에 들고 있다. 학원은 남보기에 창피하여 안 다녔지만 그래도 공부는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C를 뚱뚱녀라고 놀리기도 하고 대화할 때 C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기도 한다. 근처에서 친구들이 웃을 때 C는 자신을 놀리고 그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이제는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친구 만나기도 두려워진다. 부모님도 C의 식습관에 못마땅해 하면서도 맞벌이로 자영업을 하고 있어 C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잔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와 연계하여 상담교사로서 지원 방안 6가지를 말하여라. 일단 이 문제에서 아이의 문제 행동, 아이의 주 호소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과자를 먹고 화날 때도 먹는 걸로 풀고 공부할 때도 먹고 쉴 때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행동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제 생각은 부모님이 맞벌이신 게 큰 것 같아요. 이 맨 밑에 줄 보면 부모님이 맞벌이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맞벌이시면서 집에 혼자 있다 보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밥을 먹기가 어려울 거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친구 사이에서도 외톨이, 그러니까 집에서도 혼자고 밖에서도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욕구도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환경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 친구가 그 마음의 허기짐을 먹는 걸로 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애정 욕구랑 관계 욕구가 결핍된 상황에서 비롯된 외로움으로 인해서 뭔가 하루 종일 과자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더 소외되고 더 위축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첫 번째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안으로. 사실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검사를 통해서 욕구와 미해결 과제를 파악하겠다. 근데 일단 이 내용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보단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욕구나 미해결 과제를 파악할 게 아니고, 이거는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파악해야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첫 번째 지원 방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원 방안으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제 아까 분석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 내담자의 뭐 어떤 문제 행동, 그 원인이 뭐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고, 그 결과 어떤 지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걸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인간 중심적 상담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을 통해서 아이가 상담 장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결핍된 애정 욕구랑 관계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지원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친구의 강점을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와중에 공부를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 엄마 아빠도 없으면 혼자 얼마나 놀기 좋고 딴짓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과자를 먹으면서도 혼자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격려를 해주고 이런 강점들을 많이 발견을 해주면서 좀 이 친구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학원을 남보기 창피해서 안 다닌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뚱뚱녀라고 놀리고 뭔가 위축되고 이런 거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위축된 마음들도 많이 상담 장면에서 좀 격려해주고 강점들을 발견해주면서 좀 더 이 친구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피드백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방안들이나 즉답형에 대한 답안들은 잘 해주셔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기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